네, 안녕하세요. 일과의 정석에서 물리를 맡은 김용환입니다. 일단은 오늘 해볼 것은 이제 육강 힘의 합성과 분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는데, 일단 내용은 벡터와 스칼라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제 벡터 연산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벡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힘 계산을 하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음, 벡터가 뭔지 알기 전에 벡터와 스칼라의 차이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이제 벡터라는 것은 어,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진 그런 물리량이고요. 스칼라는 단순히 크기만 가진 물리량이에요. 예시를 살펴보면은 벡터의 예시는 이제 힘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힘은 이제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지잖아요. 그리고 속도라는 것도 음, 벡터에 포함이 됩니다. 크기는 이제 질량 같은 게 이제 스칼라에 해당을 하거든요. 예, 질량이라는 것은 뭐 앞으로 질량이 있다, 뒤로 질량이 있다 이런 식으로 방향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시간도 스칼라량이에요. 음, 네. 그리고 네, 일단은 벡터와 스칼라는 이렇게 방향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어, 스칼라 같은 경우에는 연산 방법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얘는 어떻게 연산을 하냐면은 뭐 1kg과 2kg을 더해서 3kg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히 숫자만 더하면 되는 형태인데 벡터 연산인 이제 1이라는 벡터와 2라는 크기를 가진 벡터를 더했을 때 항상 3의 크기를 가진 벡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얘는 이제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벡터 연산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벡터 연산 일단은 벡터 합성을 먼저 보면은 이런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를 더했을 때 이 더한 값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이제 삼각형법이라는 거예요. 이 삼각형법은 이제 어, 이 벡터의 여기를 머리, 여기를 꼬리라고 하는데요. A 벡터의 머리와 꼬리를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꼬리 쪽에다가 B의 머리를 대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제 첫 번째 머리하고 마지막 끝에 오는 꼬리를 연결해준 이게 A와 B 벡터의 합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A 벡터 플러스 B 벡터라고 하죠. 이 벡터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평행사변형법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평행사변형법은 어떻게 하냐면 머리를 같이 맞대는 그런 형태예요. 더하고자 하는 거의 머리를 이런 식으로 하면은 B 벡터와 A 벡터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평행사변형을 그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이 그 합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상황에 맞게 그냥 알맞게 써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 벡터의 합성을 응용해서 벡터의 4칙 연산을 정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 합은 일단 정의를 했으니까 뺄셈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것만 알면은 합성은 이미 아니까 이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 마이너스 B 벡터가 무엇이냐면은 어, B 벡터와 방향은 아니, 그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이런 벡터거든요. 그래서 이 벡터와 A 벡터를 더해준 게 A-B의 값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곱셈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A 벡터에 n을 곱하면은 A 벡터와 이제 이 A 벡터와 방향은 같고 크기가 n대가 되는 그런 벡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받아들이기 쉽죠? 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벡터의 분해를 어떻게 하냐면은 어 이거는 이제 합성의 반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이게 합성 과정이었다면 이렇게 반대로 가는 게 이제 그 분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C 벡터가 있다고 하면은 저희는 이거를 뭐 이러한 A 벡터가 있고 이러한 B 벡터가 있는데 어
이렇게 머리와 꼬리가 잘 맞물리게 설정이 되면은 이 A 벡터와 B 벡터에 대해서 어, C 벡터는 A 벡터 플러스 B 벡터로 분해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분해를 하는 과정을 그냥 벡터의 분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거든요. 힘을 계산할 때. 그거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이제 이 벡터를 가지고 어떤 위치나 뭐 움직임에 관련된 그런 물리량을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위치 벡터라는 것은 뭐 이러한 좌표 평면이 있을 때 어, A라는 위치가 여기 있고 B라는 위치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끄은 거를 이제 위치 벡터라고 하겠다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 모든 점에 대해서 위치 벡터를 정의를 할 수가 있죠.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치 벡터를 표현을 하고요. 변이라는 것은 어, 위치의 어, 위치의 변화를 말하는 건데, 그래서 만약에 변위 어, AB 벡터라고 하면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이제 B 벡터 B의 위치 벡터 마이너스 A의 위치 벡터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또 보면은 이제 B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A를 더하는 거니까 이거를 더해주면은 삼각형법에 의해서 이게 바로 그 변이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그 변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위치 벡터를 통해서. 그래서 이 변이라는 것은 뭐 만약에 BA, 뭐 AB라는 변이 벡터는 이제 위치 벡터의 차를 통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속도라는 것은 이제 단위 시간당 변이의 단위 시간당 변이 값을 말하는 거예요. 뭐 델타 t분의 어, 델타 s 이제 변이를 델타 s라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이 델타 t가 뭐 1초, 2초 같은 충분한 시간이라면은 이거는 이제 평균 속도를 말하는 것일 거고 이 델타 t가 뭐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간다 해서 뭐 변이를 표현을 한다면은 얘는 순간 속도가 되겠죠. 이거는 기호니까 모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냥 시간이 매우 짧아지면 순간 속도가 된다. 그리고 이제 가속도라는 것은 똑같이 어, 단위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 A 벡터라고 표현을 하고 얘는 V 벡터라고 표현을 하죠. 여기도 벡터를 붙여주고 이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t가 1초, 2초 이런 거라면은 어, 순, 아, 평균 가속도가 될 것이고 델타 t가 매우 짧은 시간이 된다면은 이건 순간 가속도가 되겠죠. 네, 일단은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벡터를 이용해서 힘 계산을 어떻게 하냐. 아까 배운 벡터가 그냥 이렇게만 보면은 대체 뭐 왜 이런 걸 만든 건지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벡터를 이용해서 힘을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만약에 빗면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빗면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물체가 있어요. 그럼 중력을 받겠죠. 그리고 수직항력도 받을 거고. 근데 제가 이 수직항력을 계산하고 싶은데 대체 어떻게 계산할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럴 때 벡터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전체 가속도의 방향은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얘는 이렇게 움직일 테니까 가속도의 방향도 이쪽이겠죠. 그러면 음, 어, 그 F는 ma잖아요. 그러니까 어, 알짜 힘이 이 방향이 될 것이다. 즉 이거는 어, 이 방향은 힘이 없다는 뜻이죠. 이 수직 방향에. 그러면은 이 mg라는 그 중력을 벡터를 통해서 분해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 빗면의 각도가 세타라고 했을 때 여기는 mg sin 세타라는 게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요. 이 어, 미끄러지는 방향은 mg sin 세타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어, 이 방향의 힘은 없다고 했으니까 이 크기는 자동적으로 mc 코사인 세타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수직 항력을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속도도 쉽게 구할 수 있죠. 가속도라는 것은 n분의 mg sin 세타가 되니까 알짜임이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g sin 세타가 이 빗면에서 받는 가속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벡터를 유용하게 쓸 수 있고요. 장력은 뭘 말하고자 하냐면 제가 음, 에, 이런 벽이 천장에다가 줄을 달아놨어요. 얘는 40도, 45도, 얘가 30도라고 하고 여기에 물체를 달아놨어요. 뭐 10N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힘이 10N이 위쪽으로 작용을 하는데 위쪽으로 작용을 해야겠죠. 그래야지 알짜임이 0이 될 테니까. 뭐 그렇게 할 때 이제 장력 T1과 장력 T2가 있는데 음, 뭐, 일단은 이런 T2가 이 두 개의 알짜 힘이 이제 이 10N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어, 이것도 수평 수직으로 벡터 분해를 해주는 거예요. 네, 일단은 이 계산 과정은 저희가 일단 기본 강좌니까 생략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 벡터를 분해를 해서 얘와 얘가 같다. 그 다음에 얘와 T1의 수직값과 T2의 수직 힘이 합한 게 이제 10N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일단 뭐 궁금하시면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직접 계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벡터를 이용해서 힘을 계산을 할 수가 있다. 네, 일단은 뭐 내용은 이 정도가 끝인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포물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